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3학년 1학기 복습을 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었던 인수분해에 이어서 그 인수분해 좀 더 어려운 거, 바로 이제 그 복잡한 식 인수분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배우는 인수분해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등과정에 가서 문제를 풀 때도 자주 이용되는 부분이니까 꼭 잘 명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배울 인수분해는요, 우리가 저번에 이어서 우리가 세 번째 내용이죠. 바로 항의 개수가 4개일 때의 경우입니다. 자, 항의 개수가 4개일 때는 어떻게 우리가 이제 그 인수분해를 해야 될지 그 방법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우선은 방법 1은 자, 공통인수로 묶고 또 공통인수로 자, 묶어주는 방법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묶어줄 때 그냥 묶어주는 게 아니라 공통인수가 나오게끔 묶어주는 건데요. 한번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자, ax 플러스 ay 플러스 bx 플러스 by다. 이렇게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 인수분해를 해야 될까요? 앞에서 배웠었던 우리가 그 뭐 항이 3개까지 인수분해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 문제가 되겠죠. 자, 항상 이거 보면은 공통인수로 묶어줄 수 있는 애가 이렇게 있어요. 요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공통인수가 뭐죠? 바로 a가 되겠죠. 거기서 x 플러스 y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뭐가 돼요? b에 x 플러스 y로 묶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뭐가 나올까요? 바로 공통인수라는 부분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또 묶어주게 되면 x 플러스 y라는 공통인수가 나오기 때문에 바로 x 플러스 y로 공통인수 묶어주면 거기 앞에서 부호가 뭐죠? 바로 a와 b라는 요 값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a 플러스 b다. 이렇게 풀어주는 방법이 바로 항의 개수 4개일 때 그 풀어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꼭 이 방법만 있느냐? 이 방법이 있어요. 바로 방법 2는 자, 완전 제곱식을 한 후에요. 바로 합차 공식을 쓰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자, 우리가 이제 그 합차 공식을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a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됐을 때는 a 플러스 b에 a 마이너스 b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거기서 볼 때, 요 a와 b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전에는 하나의 문자 아니면 하나의 어떤 수로만 생각했었는데, 이거를 뭐로 생각할 수 있다? 바로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예로 한번 우리가 이제 살펴볼까요? 자, 예로, 자,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 하려고 하는데 앞에 거 합차 모양이네. 그래서 합차를 해버리면 그 다음에 공통인수가 안 나와요. 보시면 이거죠.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하는데 그럼 그 다음에 내가 공통인수를 묶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통인수 묶을 수가 없죠. 그럼 얘는 여기서 이미 그 인수분해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자, 요 그 y제곱의 앞에 있는 요 마이너스를 한번 묶어주게 되면은 어떤 형태가 되느냐? 자, 요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제곱,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는 거죠. 바로 y-1의 제곱이다. 자, 그럼 어떤 형태가 됐어요? 제곱 빼기 제곱이라는 이 형태가 됐기 때문에 바로 합차를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합차를 쓰게 되면은 먼저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거를 이제 합한다. 플러스 y-1이고 자,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를 우리가 그
합한 게 아니라 이제 차를 해야겠죠? 그럼 빼면 x-y 그리고 플러스 1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요 항의 개수가 4개일 때 이제 요 방법 이 두 가지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거진 다 풀리는데요. 그런데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가 요 공식만 알고 있어서 모든 식이 인수분해 되는 건 아니라고요. 자, 그러면 모든 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하는 이제 식을 관찰하는 부분은 이제 항의 5개 이상 부분까지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좀 많은 연습을 통하면 이제 어떤 인수분해가 좀 되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우선은 좀 필기를 하시고 우리가 그 다음 항의 5개 이상인 거 이제 그 부분을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정리하세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항의 개수가 5개 이상일 때의 경우에 인수분해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선은 항의 개수가 5개 이상. 자, 항의 개수가 5개 이상인 경우에는 좀 내용 자체가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해하기가 약간은 좀 버거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차근차근 스텝을 잘 밟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풀어나가면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그전에는 하나의 문자였죠. 그런데 이 항의 개수가 5개 이상일 때는 문자가 아니라 식이에요. 그래서 단지 그 문자에서 식으로 바뀌는 것 뿐인데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차근차근 보는데요. 자, 5개 이상일 때는 여러분들이 그 하는 방법에 그 단계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차수가 낮은 문자에 관하여 내림차순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해주셔야 돼요. 자, 요 내림차순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텝 2는 뭐냐면, 자, 우선은 방법은 이거예요. 우리가 공통인수를 묶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곱셈 공식을 사용하시면 돼요. 자, 항의 개수가 5개 이상일 때는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차수가 낮은 문자에 관하여 뭐가 돼요? 바로 내림차순이라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식을 잘 정리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인수분해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우선은 요 내림차순이라는 데에서 우리가 한번 내용을 살펴보시면, 자, 차순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다항식에서, 자, 차수의 크기 순으로 나열합니다. 자, 근데 나열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꼭 모두 계산을 꼭 해줘야 돼요. 동류항 계산까지도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냥 순서대로만 정리만 딱 한다 이게 아니라 동류항은 계산을 해줘야 돼요. 자, 근데 이 차순이라는 거는 뭐 간단하게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산이라는 것을 하나 적어 볼게요. 얘는 차수라는 산이에요. 산 아래는 없죠? 낮다. 산 위는 우리가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내가 산 위를 올라가요. 그러면 오름. 산 위에서 내려와요. 그럼 내림. 그러면 요 차순이라는 것은 어떤 그 두 가지가 있냐면, 첫 번째는 오름 차순. 두 번째는 내림 차순이라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오름 차순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차수가 낮은 것부터 높은 순으로 내가 나열하는 것. 그리고 내림 차수는 차수가 높은 것부터 낮은 순으로 나열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는 항상 오름 차순, 내림 차순 해라 이런 말을 쓰진 않아요.
항상 앞에는 뭐가 있다? 어떤 우리가 문자에 대하여 오름차순을 하거나 내림차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 내림차순해.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냥 만약에 x에 관해서 내림차순 하거라 아니면 y에 관해서 내림차순 하거라 이렇게 지금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문제를 보면은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저기 선생님 적을 테니 한번 직접 풀어보세요. 자, 이 x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4y 플러스 12다. 자, 이 부분 문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잠깐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저기 선생님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잠깐 보세요. 자, 한번 문제를 한번 보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 내용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 그랬죠? 차수가 낮은 문자에 관하여 내림 차수이라는 부분을 했죠. 그럼 먼저 우리가 찾아야 될 게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하여 한번 찾아봐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문자가 뭐뭐가 있어요? x하고 y가 있죠. x는 몇 차예요? 가장 그 높은 그 차수의 항을 보면 x만 이제 문자로 보는 겁니다. x 여기 2차, x 1차, 1차. 자, 그럼 가장 높은 차수는 몇 차? 2차죠. 자, 그럼 x 2차예요. 그 다음에 y는 여기 y 문자로만 봅니다. 1차, 2차, 1차.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차수가 몇 차? 바로 2차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낮은 거에 대해서 내림차순하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같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게 되면 자,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는 마음에 드는 걸 골라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차수가 만약에 같으면 내가 x에 관해서 내림차순을 하든 y에 관해서 내림차순을 하든 결과값은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이제 앞에 부호가 플러스가 있는 쪽이 좀 더 좀 계산하기가 좀 편하겠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x자 이런 걸 써야 되니까 곱셈 공식이요. 자, 그럼 먼저 내림차순 한번 해볼까요? 자, x에 관해서 내림차순을 해주게 되면 먼저 첫 번째 가장 높은 차수 2x제곱이죠. 자, 그 다음은 x, xy 플러스 10x. 그 다음 뭘까요? x가 없는 항은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12가 되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그 궁금한 점이 또 하나 있겠죠? xy를 먼저 써야 되나 10x를 먼저 써야 되나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하게 되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얘는 지금 현재 뭐만 문자로 생각해요? 문자는 x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나머지 y는 뭐로 생각한다? 얘는 그냥 숫자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여기서 이제 그 내림차순 할 때 뭐뭐에 관하여라고 돼 있죠. 그럼 나는 이제부터 그 문자만 문자로 보고 나머지는 뭐로 보겠다? 그냥 상수로 보겠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요 내용이 아주 간단한 내용이지만 여러분들 요 말뜻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관하여는 내가 그 문자만 뭐로 보겠다? 이제 문자로 보고 나머지 문자들은 나는 이제 그 문자들은 신경 안 써. 오로지 걔네들은 뭐죠? 그냥 수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했으면 내림차순이 끝났을까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2x 더하기 3x 얘기할 때 그대로 그냥 2x 더하기 3x만 놓나요? 아니죠. 어떻게 해요? 동류한 계산을 해서 바로 5x라는 값을 놓게 됩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xy 플러스 10x면 y도 이제 숫자로 그랬죠? 그럼 동류한 계산을 해야 돼요. 얘하고 얘하고는 x에 관해서 동류항이니까 자, 2x제곱 자 플러스 y 플러스 10의 x 이렇게 동류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곱셈 공식을 보셨을 때 뒤에 마지막 상수항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었을까요? 바로 곱의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도 우리가 곱의 형태로 바꿔주면 잠깐 요 얘기를 우리가 마이너스 묶어줄까요? y제곱 자 마이너스 4y 그 다음 마이너스 12라는 요 부분이 되니까 자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얼마예요? 마이너스
y-6 그리고 y 플러스 2라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바로 뭐가 된다?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내림차순을 한 거예요, 지금. 자, 내림차순 이제 진행했습니다. 자, 그럼 그 두 번째 스텝. 공통인수가 있을 경우에는 공통인수로 묶어주고요. 만약에 곱셈 공식을 사용해야 되면 곱셈 공식을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공통인수가 지금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는 곱셈 공식인데 얘를 식으로 보지 마시고 앞에 수 x제곱항, 그 다음에 x항, 그 다음에 뒤에는 상수항이다 라고 생각하면 어떤 곱셈 공식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거는 자, 뭐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의 x는 x 플러스 a 그리고 x 플러스 b 그리고 acx 제곱 플러스 ad 플러스 bc x 플러스 bd일까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ax 플러스 b 그 다음에 cx 플러스 d 이렇게 이야기하는 곱셈 공식이 두 가지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것도 이제 x자 써야 되는데 나는 분명히 y 플러스 10 요거를 만들어야 돼요. 서로 x자를 써서. 자, 여기 앞에는 어차피 약수 2니까 2가 될 수 있는 방법은 2 곱하기 1밖에 없죠. 자, 그럼 여기서 이걸 만들 때 보통 일반적으로는 전체식을 생각하시면 힘들어요. 어떤 부분을 생각하냐면 요 y 앞에 있는 개수를 기준점으로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다시요. y 앞에 있는 개수를 기준점으로 보면은 얘는 지금 1이죠. 자, 여기서 보니까 우선은 여기 마이너스 부호가 있죠.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를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자, y-6 그리고 y 플러스가 있는데 자, 먼저 내가 얘랑 곱해지는 부분은 무조건 플러스가 있죠. 그리고 얘랑 곱해진 건 마이너스예요. 왜? y 앞에는 아무것도 수가 없어요. 그러면 2 곱하기 y를 하면 2y, 1 곱하기 y를 하면 y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2 곱하기 플러스 1 곱하기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 바로 y가 남아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부분이 있죠. 어떤 부분이요? 바로 요 상수라는 부분이 있어요. 요 상수 10을 만들려면 자, 이쪽으로 와야 될 거, 이쪽으로 와야 될 거 우리가 이제 정하셔야 돼요. 어떻게 정할까요? 보니까 얘가 플러스 10이 돼야 돼요. 그러면 2하고 누구? 2라고 마이너스 6 하면 얼마예요? 플러스 6이 되니까 2 곱하기 2는 4, 1 곱하기 마이너스 6은 6이니까 10이 되죠. 그래서 바로 요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래쪽에 와야 되는 애가 누굴까요? 지금 보면은 y 플러스 2가 나오면 돼요. 그리고 위쪽은 y-6이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이거를 이제 결정하실 때 그 부호가 만약에 서로 다를 경우에는 요 앞에 있는 문자의 개수로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요. 그리고 뒤에 있는 요 상수를 기준으로 내가 이제 y는 잠깐 생각해서 지우시고 상수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x자로 얘를 곱했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얘는 2y 플러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플러스 6 두 개를 더했더니 y 플러스 10이 돼서 뭐가 됐다는 거예요? 바로 1창의 개수와 동일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썼어요? 바로 이렇게 나열했으면 이렇게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를 했었죠. 그럼 얘는 뭐가 돼요? 2x 그 다음 마이너스 y 플러스 6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대로 쓰시면 x 오고 얘는 요거 그대로 쓰시면 되죠. 자, 밑에 거는 x 그 다음 여기는 플러스 y 플러스 2라는 요 값으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자,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문제 풀 때 좀 더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 그 항의 5개 이상이 자칫 보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상 그 단계를 거치 보면은 여러분들이 약간 생각의 확장, 그러니까 문자가 아니라 식이라는 부분만 좀 생각을 하시면은 간단하게 우리가 풀 수 있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몇 번을 더 풀어볼게요.
그리고 요 항의 개수가 5개 이상 요 풀이 방법까지가 사실상 인수분해를 푸는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아까 항의 개수가 4개 이상일 때도 분명히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4개 이상일 때 4개로 안 풀린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의 개수가 5개 이상인 경우로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래서 거의 뭐 얘가 이제 끝판왕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계속 연습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요거만으로도 문제가 안 풀리는 게 있어요. 그거는 선생님이 조금 더 한번 예제로 한번 줘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번 오늘 공부를 해봅시다. 자, 우선 이거 정리하시고 계속 이어서 좀 개념 좀 더 하고 그 다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정리하세요. 자, 계속 이어서 우리가 이제 개념을 할 건데요. 이 개념은 지금 현재 중학교 교과과정에서 나오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나중에 이제 뭐 고등학교 교과정을 진행할 때도 충분히 쓸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내용이 뭐냐면요. 바로 곱 2차식이에요. 자, 2차식의 2차식, 즉 4차식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는 2차식이 끝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뭐 3차, 4차, 뭐 심지어 5차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이제 보기차식은 요 방법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인수분해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자, 우선은 첫 번째 단계 스텝 1은 x제곱을 뭐로? t로 치환을 한다. 자, t로 치환하는 거는 굳이 여러분들이 그 x제곱이라는 부분을 그대로 뭐 사용이 가능하면 그냥 쓰셔도 돼요. 그런데 아무래도 보기에는 좀 약간 좀 힘들 수가 있어서 t로 치환하는 게 좀 더 2차식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보기는 좀 편할 거예요. 자, 그럼 스텝 두 번째는 뭐냐면 얘는 말 그대로 완전 제곱식을 만들고, 자, 합차 공식을 사용합니다. 자, 뭐랑 좀 약간 비슷해요. 완전 제곱식 만들고 합차 공식이다. 항의 개수가 4개일 때랑 좀 비슷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용하는 부분이 좀 약간 달라요. 자, 어떤 부분이냐면 한번 볼까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뭐였죠? 바로 b는 한번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거를 지금 모르고 있다라면 꼭 아세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그 다음 2차 방정식, 2차 함수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b는 얼마가 돼요? 2분의 a의 제곱이 된다. 그리고 a라는 것은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b다. 여기서 사용할 식이 바로 요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 중학교에서는 요 위의 식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보기차식에서는 요 부분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어떤 걸 보기차식이라고 하는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x 4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1이다. 자, 이거는 지금 인수분해가 가능한가요, 안 가능한가요? 자, 얘를 우리가 첫 번째 단계만 한번 결정보면은, 자, t 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인데, 얘는 우리가 어떻게 x자를 해도 얘는 인수분해가 좀 불가능해요. 하지만 얘는 인수분해가 가능하니까 나왔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해볼까요? 아, 그러면 내가 바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근데 완전 제곱식이 얘는 두 가지로 만들어져요. 어떻게 만들어져요? 자, t제곱. 자, 여기를 b에다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죠. 하나는 플러스 2t 플러스 1이고요. 하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이 돼요. 자, 그런데 원래 2t라는 게 없었죠. 그러면 요거를 t를 빼줘야 되겠죠. 자, 원래 마이너스 2t가 없었죠. 그럼 t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바로 3t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완전 제곱식이 t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t가 되고요. 이쪽에서 완전 제곱식은 t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3t가 돼요. 자, 그런데 둘 다 어차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완전 제곱식을 만들긴 했는데, 여기는 지금 보면은 제곱 빼기 t는 사실상 뭐였어요? 바로 x제곱이었죠.
제곱 빼기 제곱이 될 수가 있어요. 한번 다시 원상복귀 시켜줘 볼까요? 얘는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얘는 x제곱. 그래서 뭐가 돼요? 제곱 빼기 제곱이라는 게 된다는 거죠. 자, 근데 밑에 거는 보면은 x제곱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3의 x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얘는 합차가 돼요, 안 돼요?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를 사용할 때는 바로 이 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내용을 얘기를 해보면 합차니까 뭐가 돼요? 제곱 빼기 제곱. 그러면 안에 있는 거를 더한다.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고요. 안에 있는 거를 뺀다. 그러면 x제곱 빼기 x 더하기 1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완전접시 만들 때 이 부분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는 우리가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이 두 가지를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근데 어느 한 가지만 쓴다? 이건 없어요. 왜? 합차의 형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 요거를 꼭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거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를 우리가 이제 보기차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푸는 방법은 뭐 항의 수가 4개인 거랑 뭐 좀 동일하게 우리가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 개념은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숫자가 그 형태가 있을 때 그 숫자를 뭐 치환을 해서 우리가 이제 곱셈공식 사용해서 값을 구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시계값을 대입할 때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해서 좀 더 좀 쉽게 대입한다거나 자, 이 부분이 좀 되겠죠. 그래서 그 식 대입할 때 요것만 여러분들이 잘 조심하시면 돼요. 바로 어떤 켤레라는 것을 잘 보시면 자, x 플러스 x가 지금 뭐예요? a 플러스 루트 b다. 자, a하고 b는 유리수예요. 그리고 b는 당연히 0보다 그 큰 값이겠죠. 뭐 크거나 같다고 해도 상관없고요. 자, y는 자 a 마이너스 루트 b가 된다. 자, 이 켤레 관계는 뭐냐면 자, x하고 y하고 봤을 때 뭐가 돼요? a, 루트 b 부호만 서로 다르죠. 자, 이런 관계가 있을 때 우리가 바로 켤레 관계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성질이라고 꼭 알아두셔야 되냐면 얘를 x 더하기 y를 하면 항상 얘는 유리수가 되겠죠. 어떻게 해요? 바로 2a로 나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자, 그 다음에 x 곱하기 y를 해도 항상 얘는 유리수가 돼요. 어떻게 해요? 자, 합차니까 뭐가 됩니까? a제곱 마이너스 b라는 요 값이 나오기 때문에 얘도 항상 유리수가 된다. 그래서 식을 대입할 때 복잡하게 요렇게 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아, 얘는 x 플러스 y 아니면 xy 형태로 만들어주면 우리가 값을 구하기가 좀 더 편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들 살짝 정리하시고 이제 오늘 문제를 풀고 수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세요. 자, 이어서 우리가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804번 같은 경우에는 항의 횟수가 우선은 몇 개? 4개인데 x, y가 지금 정수인 상황이에요. 자, 이런 이제 문제를 볼 때 우리가 완벽하게 어떤 그 인수분해가 좀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통인수로 묶어주는 거. 우리가 이제 항의 4개일 때 뭐였죠? 그 완전제곱식에서 합차 아니면 공통인수 묶어주는 거. 그럼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첫 번째 x로 묶어줄게요. 그럼 y 플러스 1이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묶으려면 공통인수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y 플러스 1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y는 있는데 요거 만들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내가 먼저 자, 마이너스 4로 얘를 묶어줄게요. 그리고 나는 공통인수를 만들고 싶어요. 자, 그냥 어거지로 만든 거죠. 그냥 강제로 인수분해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런데 이 마이너스 4 곱하기 1이라는 마이너스 4는 원래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4를 해주시고요. 그 원래 있었던 애는 누구예요? 바로 마이너스 7이죠. 요거를 좀 여러분들 안 헷갈리게. 자, 없었던 애니까 얘는 플러스 1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플러스 4, 빵. 그리고 얘는 원래 있었던 애니까 마이너스 7은 뭐가 돼? 0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얘네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공통인수가 y 플러스 1이 생겼죠. 그래서 요거를 묶어주시면은 자, x-4, 그 다음에 y 플러스 1이 있어요. 자, 요거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3이니까 넘어가면 얼마? 바로 3이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얘네 둘이는 정수이다 라고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 어차피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니까 우리가 이제 3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일까요? 바로 3하고 1, 3 곱하기 1, 1 곱하기 3,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직접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x, y 값은 우리가 이제 구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자, 이 공통인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4개짜리면 공통인수로 뭔가 묶어줘야 되겠구나. 그러면 먼저 하나를 묶고 나서 뒤에 공통인수가 나오게끔 만들어주는데 원래 없었던 수이기 때문에 내가 걔를 다시 빼주면 얘 전개하면 얘랑 똑같은 식이 나옵니다. 꼭 이렇게 만드는 요 방법을 여러분들이 좀 잘 터득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804번은 그렇게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자, 805번은 되게 식을 보면은 이제 풀기 싫어지죠. 그쵸? 되게 복잡해 보여요. 그래서 자, 얘를 한번 풀어주면은 어떻게 되느냐? 각각이 전부 다 뭐예요? 합차예요. 그래서 먼저 얘를 전개를 해주겠습니다. 그럼 A에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자, 그 다음에 B에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자, C에 A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B제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하나 공통된 게 없기 때문에 뭐 치환을 쓸 수도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먼저 얘는 전개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얘는 다 정리해주면 AB의 제곱 마이너스 AC의 제곱 마이너스 BC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자 BA의 제곱. 순서는 좀 그대로 칠게요. A의 제곱 플러스 B 제곱 C라고 할까요? 자, 그러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진행하느냐? 항행 개수가 지금 몇 개예요? 6개죠. 자, 그러면 5개가 넘어갔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떤 곱셈 공식을 쓰기에도 좀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바로 이제 차수가 낮은 문자에 관해서 내린 차수는 한다. 자, 그런데 A는 몇 차? 가장 높은 항이 2차. B도 가장 높은 항이 2차. C도 가장 높은 항이 2차예요. 먼저 이거 어느 게 차수가 높은지 먼저 살펴보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어느 문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아무거나 선택해도 된다고 했죠? 그래서 가장 만만한 A를 가지고 갈게요. 먼저 A의 2차 항을 정리해 줄게요. 우리가 내린 차순이라는 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동료항끼리 계산을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자, 우선은 그냥 정리 안 하고 먼저 이제 나열만 해볼게요. 자, BA의 제곱 마이너스 CA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1차항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자, 플러스 AB의 제곱 마이너스 AC의 제곱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요게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BC 제곱에 플러스 B 제곱 C다. 자, 그럼 동료항 계산을 해주는데 우리가 2차항, 그 다음에 1차항, 그 다음에 상수항이에요. 그럼 상수항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곱의 형태로 나타내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자, 그러면 얘는 B 마이너스 C의 A제곱이고요. 자, A로 묶어줬는데 보니까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에요. 그쵸? 자, 얘는 이제 공통인수가 각각 뭐가 있어요? BC, BC가 있죠. 자, 그런데 내가 이제 여기를 BC로 묶어주게 되면 뭐가 됩니까? B 플러스 C가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1차항을 보니까 1차항의 인수분해가 가능해요.
여기 지금 마이너스죠? 죄송합니다. 자,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b-c의 a제곱 플러스 b-c의 b 플러스 c의 a 플러스 bc 그리고 b-c까지 얘기를 하시는 게 사실상 여기까지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바로 내림차순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정리해 주는 게 내림차순이에요. 알겠죠? 각 차수별로 다 정리까지 해준다. 원래는 여기까지가 내림차순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또 인수분해 가능한 애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항이 5개 이상일 때 어떻게 했었어요? 바로 첫 번째 공통인수를 묶어준다 아니면 곱셈공식을 사용한다고 했죠. 자, 공통인수가 존재를 해요. b-c가. 그쵸? 자, 그러면 b-c를 먼저 묶어주고 나서 그 다음 이제 하는 거는 뭐냐면 a제곱 남죠? 여기는 자 b 플러스 c 남죠? 그 다음 여기는 bc가 남아요. 자, 이 문제는 또 착하게도 우리가 여기 보니까 곱셈 공식을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죠? b 플러스 c예요. 부호는 플러스니까 b하고 c는 우리가 양의 부호만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b 플러스 c를 사용하니까 어떻게 돼요? b-c에 바로 a 플러스 b에 바로 a 플러스 c로 인수분해가 가능하다. 요게 바로 이제 80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과정에 얼핏 보면 되게 긴 것 같은데요. 여기가 사실상 이제 중요한 거예요. 내림차순 딱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냥 일사천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항해 갈수가 5개 이상을 못 푸는 이유가 이 내림차순이 잘 안 이루어져서 그래요.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 기껏 내림차순 했는데 여기서 이제 또 A로 묶어버려요. 근데 내림차순 하는 순간 뭐만 우리가 그 문자만 문자로 보기 때문에 나머지 문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로만 본다. 요것만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805번은 이제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요. 808번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죠?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 어떻게 돼요? 자, 정수 부분은 얘를 우리가 이제 보면은 루트 3은 어느 수와 어느 수? 2라고 이 사이에 있다. 세 변에다가 2를 더한다. 그럼 3에 2 플러스 루트 3 그리고 얘가 4가 된다. 그럼 정수부는 얘죠. 그래서 정수는 얼마다? 3이다. 자, 소수 부분은 이 수에서 바로 3을 빼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얼마예요? 루트 3 빼기 1이다. 이렇게 소수 부분이 됩니다. 뭐 이거 구하는 건 어렵지 않고요. 자, 이 내용에서 얘를 인수분해 하는데 항이 몇 개예요? 4개죠. 자, 그러면 완전 제곱식을 만든 다음에 합차 공식을 쓰면 되는 거예요. 자, a제곱 뒤에 보니까 b제곱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1 마이너스를 묶으면 뭔가 우리가 이렇게 모양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뒤에 거는 뭐가 돼요? 바로 완전 제곱식이다.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1의 제곱. 제곱 빼기 제곱 뭐가 됩니까? 바로 합차 a 플러스 b 플러스 1 그리고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이 된다. 자, 그러면 어차피 요 값을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인수분해까지만 하시면은 사실상 그 다음 문제는 수월하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 특별히 요 5개 이상짜리는 항상 어떻게 된다? 내림차순 요 부분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만 하시면은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그런데 시기 길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쓰기 귀찮아 이렇게 문제를 풀게 되시면은 이 문제는 좀 여러분한테 되게 어렵게 좀 다가갈 수 있으니까 먼저 요 5개 이상 연습하실 때는 내림차순만 잘 하시면 된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우선 이거 정리하시고 조금만 더 문제 풀고 우리가 오늘 수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문제 한번 풀고 오늘 수업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813번인데 우선은 3의 24제곱 마이너스 1은 20과 30 사이에 두 자연수 나눠 떨어진대요. 자, 3의 24제곱 사실상 우리가 이거 곱셈이 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하죠. 뭐 계산기를 쓰지 않는 이상은.
거기다가 또 20과 30 이걸 또 소인수분해까지 아니면 뭐 약수로 구해야 돼요. 되게 힘들죠. 그런데 우리가 그 인수분해라는 것 자체가 소인수분해 보다 좀 더 확장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자, 3의 24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고칠 수가 있어요. 3의 12제곱의 제곱 빼기 1, 제곱 빼기 1, 얘도 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바로 합차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3의 12제곱 플러스 1이고요. 3의 12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뭐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얘는 3의 6제곱의 제곱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제곱 빼기 1은 항상 모든 수의 우리가 거듭제곱이니까 어떤 수가 돼도 얘는 1은 뭐 1의 10제곱, 100제곱 해도 1이죠. 그래서 1은 우리가 그냥 제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3의 6제곱 플러스 1 그리고 3의 6제곱 마이너스 1이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뭐가 있습니까? 3의 세제곱의 전체 제곱이다. 자, 이것도 우리가 합차를 이용해 주면 3의 12제곱 플러스 1, 3의 6제곱 플러스 1, 그리고 3의 세제곱 플러스 1, 3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근데 20과 34의 수니까 한번 비교해 보면 얘는 얼마예요? 값이 27에 1이니까 28이 되겠죠. 자, 요거는 27에 빼기 1이니까 26이 되겠죠. 그래서 28, 26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 뭐 요거는 보지도 않아도 우리가 이제 알죠. 이미 얘는 100단위가 넘어가겠죠. 그래서 요 두 수를 얘기할 수 있다. 또 두 자연수 합하면 얼마예요? 바로 54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814번은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설마 요 2를 넘긴 다음에 얘를 안에다 집어넣어서 세제곱하고 그러지는 않으시겠죠? 그러면 너무나 얘는 식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내가 대입하기 편한 모양을 한번 만들어 주면은, 자, 얘가 공통인수가 있죠. 항상 우리가 인수분해 할 때는 그 모든 항에 있는 공통인수를 살펴보라고 그랬죠. 공통인수가 얼마죠? 먼저 개수를 보면은 2가 있고요. 문자로 보면 x가 있죠. 그래서 2x가 공통인수가 되더라. 그럼 얘는 4x의 제곱이 되고요. 플러스 얘는 4x 플러스 얘는 3이 되겠죠. 자, 이 형태만 나오더라도 우리는 이제 사실상 이 문제는 거의 끝난 문제예요. 자, 먼저 2x라는 것은 이미 어떻게 해요? 있죠? 있어요. 여기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요거 형태를 만들어 주려는데 얘를 모양을 살짝 변형을 한번 시켜볼게요.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를 넘겨주면, 자, 2x 플러스 1은 루트 5가 되겠죠? 양변에 제곱하면 4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고요. 얘는 5가 되겠죠. 자, 그러면 4x의 제곱 플러스 4x는 얼마가 된다? 바로 4라는 값이 나오죠. 자, 그럼 간단하죠? 얘가 얼마예요? 4예요. 그럼 이거를 문제를 한번 간단히 풀어주시면은, 자,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예요. 여기 4예요. 3이에요. 그럼 7이죠. 그럼 마이너스 7 플러스 7 루트 5로 우리가 이렇게 풀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무조건 뭐 인수분해라고 해서 끝까지 다 인수분해가 돼야 된다. 뭐 그렇게 문제를 풀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어떤 식의 형태로 대입하기 편한 모양이 나오면 간단하게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자, 그 다음에 815번 보시면은 요거는 좀 약간 복잡해 보이지만 한번 우리가 내용을 보면 x 플러스 y가 8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어떤 문자에 관한 관계식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되는데, 자, 여기를 한번 볼까요? 우선은 앞에 공통인수가 있죠. 그래서 x, y를 묶어주면은 x 플러스 y, 여기도 3이라는 공통인수가 있네요. 3의 x 플러스 y가 되겠네요. 그럼 얘가 40이에요. 그러면 x 플러스 y가 8이니까, 자, 얘는 8xy 대입을 하면 8, 24는 40이 되겠죠. 넘어가면 16이에요. 그러면 xy는 얼마다? 16이니까 2라는 값을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요걸 한번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자, 요거 밑에 거도 인수분해 가능하죠. 합차 x 플러스 y 그리고 x 마이너스 y. 자, 위에 거도 공통인수로 묶어주면 뭐가 돼요? xy
x 마이너스 y가 되겠네요. 어라, 얘랑 어떻게 해요? 약분이 돼버리죠. 똑같은 문자니까. 그리고 x 마이너스 y는 0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주어진 식 자체가 지금 뭐예요? 분모에 있죠. 그 분모에 이렇게 주어졌다는 거는 얘는 0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약분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x 플러스 y가 얼마예요? 8. x, y가 얼마야? 2. 그래서 얘는 4분의 1이라는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인수분해를 마무리하는 부분인데요. 선생님이 강조를 했어요. 인수분해는 거의 덧셈 뺄셈, 그러니까 식의 덧셈 뺄셈일 정도로 되게 중요한 단원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은 확실하게 마스터하고 꼭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죠? 자, 오늘 수업 듣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